뉴스원과 함께하는 메디 칼트 쇼! 예. 안녕하세요. 네, 의료방송 전문인 유정임입니다. 의료방송 전문인이에요? 의료방송 전문 재량권 김원범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주인공으로 모신 분이시죠. 그렇죠. 뉴욕 스마일 치과, 예, 해운대 뉴욕 스마일 치과의 박현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원장님이 미스코리아인데요. 저 얘기를 늘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어쩌다 보시게 하지? 그렇게? 하여튼 뭐 늘 미스코리아들만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덕이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되게 좀 궁금한 게 이게 치과병원에 희한하게 이렇게 뉴욕이 들어간 곳들이 많더라고요. 뉴욕에서도 혹시 뭐 동문회 하세요? 네, 네, 뉴욕 이제 NY가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 NI가 네. 워낙에 그러면 뭐 이런 치과 쪽이 좀 강한가요? 그렇죠. 오. 네, 치과대학이 규모도 크고 네, 의사분들도 많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 너무 궁금해요. 난 그냥 갔다가 네. 된 줄 알았어. 뭐 뉴욕도 있고 뭐 워싱턴도 있고 뭐 어디도 아니에요. 있고 워싱턴 네. 치과 별로 없어. 미주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아리조나도 있고 막 갔는데 그 중에 뉴욕.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였고요. 그 스마일을 붙이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스마일이 그 치과의 기본이긴 한데 네.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교정 전문의를 하고 있으니까 교정 치료할 때 치료의 목표가 스마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교정 전문이시고 네. 목표가 스마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정을 해서 웃을 때 괜찮은 일을 목표로 하신다는 사람이 거죠? 왜 웃을 때 중요하잖아요. 얼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웃을 때 많이들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웃을 때 손을 이렇게 가리시고 네 하고 웃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게 목표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치아에 문제가 있고 본인이 컴플렉스가 있으면 이게 활짝 웃는 걸 못하게 맞아요. 되죠. 그래서 더 웃게 되고 웃게 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치아 교정의 목표죠. 그래서 치아 교정을 해서 저는 또 주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아 교정을 하고 있고 비발치 쪽으로 치아 교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런 치료가 끝났을 때 2년이나 3년이 지났을 때 이게 마음 놓고 활짝 웃으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그건 보십니다. 진짜 그야말로 여러분의 사연으로 의해서 꾸며지는데 네. 여러분께서 사연을 많이 주신 중에 이제 오늘 또 이 사연을 놓고서 볼 텐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쭉 지켜보시면서 본인의 해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 주걱턱. 이거 정말 우리 재준이 엄마의 사연. 첫 번째 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재준이 엄마입니다. 결혼해서 기다리던 우리 재준이 5년 만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대를. 그렇다 보니 아이를 기다리면서 제 바람은 딱 하나였어요. 건강하기만 해라. 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다음에 공부 좀 잘해라. 자, 이런 점점 좀 가죠. 크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니? 같이 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이터에 재준이랑 놀러 나갔는데 같이 놀던 여자애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엄마, 제 얼굴 이상해. 턱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 아니, 어디다 대고 남의 아이 얼굴이 지적질입니까? 한 대 쥐어박으려다 참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재준이 거울을 보면서 매일 신경을 씁니다. 엄마, 내 턱이 이렇게 나와요. 뭘 알고 하는 말인지 너무 속상하고요. 요즘에 유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가 완전히 제 맘대로 트위스트를 추고 있어서 얼굴이 합주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앞니가 거꾸로 물려 있고 밥을 씹는 건지 물고 있는 건지 속도도 느리고 숨 쉴 때도 입을 벌립니다. 아니, 제 주위에 주걱턱을 가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유전인지 어린아이인데 교정이 가능할까요? 나중에 더 심해지면 어쩔까 걱정되면서 그 꼬마 또 만날까 봐 놀이터 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어린아이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네. 이제 앞니가 거꾸로 물려 있다는 게 무슨 얘기신가요? 거꾸로 물려 있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정상교합에서 보면 앞니, 대문니, 윗니가 아랫니를 자연스럽게 덮죠. 그렇죠. 아, 저기 윗니가 예. 이렇게 조금 더, 네. 그 얘기네. 그런 관계에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위를 물고 있다. 그러니까 네. 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오. 자, 얘만 턱이 이상하다. 이거 가족력이 있습니까? 가족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네. 이제 요즘에는 보면은 엄마 아빠는 키가 작은데도 아이들은 키가 큰 경우가 있죠. 그 잘 먹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100% 발현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주걱턱이든 이제 부정교합이 발현될 때 그 원인 자체가 유전적인 요인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유전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 거기에 저는 한 표를 좀 던지는 게 네. 저도 살다 보니까 이제 승질, 이 화를 못 이겨가지고 맨날 이 악물고 살거든요. 그거는
이놈 여기에 살다 보니까 저기 나온다, 이렇게 나 이렇게 나 이렇게 나. 그렇죠. 그럼 저런 환경이 이제 유치잖아요, 애기가. 네. 영구치 올라가면 좀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심해진다고 보실 수 있어요. 진짜? 네. 가면 갈수록 더. 네, 네. 왜 그러냐면 주걱턱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대부분은 사춘기에 그 전에는 주걱턱이나 반대교합이 전혀 없다가 네.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키가 훌쩍 클 때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그리고 눈에 띄게 이제 부각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어렸을 때 유치열이고 영구치가 몇 개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벌써부터 반대교합이다, 주걱턱 교합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심해져서 성인이 됐을 때는 100% 주걱턱이 될 가능성이 이거 높다. 큰일이네. 아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자라게 되면 이제 뭐 키도 크고 이렇게 뼈 성장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꼬마는 네. 이게 어린데 언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지금 당장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걱턱이나 어쨌든 골격적인 그 이제 부조화가 있을 때는 발견하는 즉시 교정 전문이나 치과를 찾아서 일단 검사도 해보고 네. 필요한 치료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예.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은 좀 있지만 이게 어떤 때는 반대교합으로 물다가 어떤 때는 정상교합으로 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네. 일관되게 계속해서 반대교합이다 그러면 치료가 조기에도 필요하고 네. 교정치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검진 시기가 만 7세 정도. 만 네. 7세. 네. 7세 정도부터는 이제 시작한다. 교정이 가능하다. 네, 그렇진 않고 교정 치료를 위해서 교정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검진을 시작해서 정기적으로 체크업도 하고 네. 필요한 경우는 치료가 일찍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반대교합이 생긴다 그러면 네. 이 친구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만으로 5세일 수도 있고 6세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도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왠지 애가 좀 여물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저- 만 7세부터 진단을 시작하시는 할머니나 할아버님이 많이들 얘기했어요. 그 애 아직 어린데 말이지 무슨 그래. 뭐 벌써 그러냐고. 좀 옛날에 큰 다음에 하지. 그래, 뭐 그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유난 네. 떤다 이러면서. 네네. 네. 근데 그게 옛날 유난을 조금 얘기군요. 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하기야. 네. 왜냐면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면 이 미적 관점 때문에 놀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교합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눈에 띄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이제 주걱턱, 상급 부정교합인데 이 경우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되면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 내미는 습관이 정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반대교합으로 물고 어떤 때는 괜찮다. 그럴 때도 검진은 필요하고. 근데 일관되게 반대교합이다 그러면 조기에 치료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검진 시기가 만으로 7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네. 일단 본교정을 치료하는 시기는 만으로 12세에서 13세 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죠. 한 네네. 5학년, 6학년 정도. 그렇겠네요. 그 시기에 교정을 이제 치열에 대한 교정 그때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어떤 성장, 턱뼈의 어떤 성장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일찍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정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셨을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박치기, 김민 네네. 선수 레슬링 할 때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몰라요. 제 아, 그걸 나이가. 몰라? 어머, 거짓말 치고 있네. 다 김일- 봤을 텐데. 김일 할아버님이 박치기 했을 때 그냥만 이렇게 부정교합으로 이렇게 그랬나요? 주걱턱이었거든요. 어릴 때 항시 별걸 보면은 다 안토니오 이노키라고 막 얘기하고 막 네. 그래서 놀림당하고 네. 그러는데 네. 그럼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게 주걱턱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알아요. 근데 이게 기간이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좀 걸릴까요? 치료기가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를 생각을 하면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는 적기가 돼서 시작을 하면 2년 반 전으로 아이들은 치료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를 빼지 않고 비발치료 덧니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2년 전으로 끝날 수 있고 성인 같으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근데 이제 주걱턱 같은 게 어떠냐면 어렸을 때 턱뼈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균형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턱뼈의 성장을 조금 더 그 격차를 줄여주는 치료가 1차적으로 필요하고 영구치가 전체적으로 났을 때 치열의 교정이 필요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성장이 다 끝났을 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친구가 사춘기 성장을 거치면서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치료하면 우리가 이제 네. 합죽이라고 하는 아까 그러니까. 주걱턱이 네. 얼굴이 이 하나로도 나아지는 거죠. 네. 위턱뼈의 성장이 10대 중반이면 끝나요. 그래요. 10대 중반에. 네, 그래서 그 시기 전후로 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어떤 악정형력을 사용해서 뼈의 폭경이나 볼륨을 좀 더 크게 해줄 수 있고 네. 그게 효과적으로 작용이 되면 안모에도 좀 긍정적인 그런 변화를 줄 수 있을 거고 예. 그리고 그 반면에 아래턱은 성장이 키가 큰다고 하면 아래턱도 어느 정도 자라고 있다. 아하. 그래서 불리하죠. 이게 키가 크면 클수록
얘는 벌써 성장이 끝났는데 얘는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경과 관찰, 필요하면 필요한 치료, 그리고 이후에도 사후 관리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오랫동안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네. 지금 이 방송을 내 아이가 그랬는데 놓치고 지금 보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커서 한다고 그러면 그 끔찍한 양악 수술을 해야만 교정이 되는 건가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춘기 때도 그렇고 그보다 더 어린 나이 10대 초반 그때 이제 치과를 갔어요. 그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매우 불편한 상태다. 네네. 그래서 치과를 갔는데 대부분의 치과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어차피 자라서 주걱턱이 될 거기 때문에 어머. 지금 치료에도 전혀 소용이 없다. 예. 네,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치료를 통해서 격차가 이런 주걱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주걱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 그 시기가 그러면 충분히 노력해야 되고 왜냐하면 주걱턱이 심한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면 이 친구가 어렸을 때도 주걱턱이었고 1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훨씬 더 심한 주걱턱이 심하겠죠. 그럼 이 친구는 그때도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그래. 거의 20년, 10몇 년을 그런 상황에서 네. 있는 상태에서 네. 제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식사할 때도 되게 불편하죠. 떡간줄도 불편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괴로움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보니까 말이에요. 네. 그 숨을 쉴 때도 애가 입을 벌리고 그렇게 쉬고 입에다 하는데 밥 물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잠잘 때도 분명히 벌리고 잘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무호흡증 때문에 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이렇게 턱 때문에 혹시 아니 이 어린애가 네. 무슨 무호흡이 와요. 아 그럴 수 있어. 우리 애는 지금도 아니야. 이렇게 해, 애가. 이거 턱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단 구강 구조에 영향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구호흡을 입으로 숨쉬는 구호흡을 하는 경우는 그게 구호흡이군요. 네, 입구자. 구호흡 네. 같은 경우는 코로 숨 쉬어야지 성장에도 좋고 얼굴도 더 예뻐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래요? 입을 벌리게 되면 구취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냄새? 입안이 건조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갑자기 말을 못 하겠네 내가. 네. 그래서 이제 습관 교정만으로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교정 치료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부정교합이 있고 어떤 치아의 맞물림이나 어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앞골의 어떤 그런 부조화가 있을 때 입을 벌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원인을 찾아서 네. 치료를 하고 동시에 본인이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정하면 그것도 좋아진다는 얘기신데. 좋아지죠. 네. 네. 습관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애기들 경우 보통 생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도 네. 모르게 입을 이렇게 내밀고 다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습관. 버릇이 되는 거죠. 이거 계속 턱 내밀면 괜찮지 않겠죠? 그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입을 다물기 힘든 경우는 주로 입을 자연스럽게 벌리게 되고 말도 이제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네네네. 숨을 쉴 때도 그렇고 항상 입이 벌어져 있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그 이제 구강 구조에 있어서 뼈라든지 치아는 경조직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경조직 부분이 원래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그 전의 상태를 얼굴 이 근육이나 피부들이 그대로 기억을 할 수 있어서 돌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구강 구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습관을 고쳐라. 입을 억지로 다물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네. 어쨌든 필요한 치료를 해서 경조직이 문제가 없어졌을 때는 근력을 키우는 쪽으로 입술을 이제 굳게 다물고 말할 때도 조금 야무지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된다면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이죠. 네. 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이랑 같이 보신다면은 얘 입 좀 벌려봐. 이 해봐. 뭐 아마 이렇게 보실 거야. 근데 이때 입을 벌렸으면 냄새 좀 맡아봐요. 이 냄새 나는 게 입 벌리고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생긴다니까. 네. 그나마 이렇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네.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어린 아기들도 네. 뭐 다 잘하면 괜찮을 거야라고 했던 이 방심 요걸 금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는 그 이제 부종기압이 있는 그런 경우에 네. 부모님께서 앞니를 보는 경우는 간혹가다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의 앞니도 어떻게 생겼는지 반대교합이 있는지 이가 하나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르죠. 제가 안 꼭 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가죠, 그죠? 그러면 치과 치료만 하더라도 어떤 치열이나 어떤 교합적인 측면을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그걸 꼭 확인을 하셔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확인하려면 방법이 네.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봐 이게 네.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입을 이제 열었다 다물었다 다 할 같이 수도 이해해 있겠고. 보세요. 네. 그렇게 할 때 체크 포인트가 그렇죠. 앞니 어떤 관계 보이는 부분. 그래서 어금니도 반대교합이 있을 때는 앞니뿐만이 아니고 어금니 쪽에도 반대교합이 기본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앞니라도 본인들이 느끼시기에 네. 어느 정도 정상교합이 어떤 건 알고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뭔가 남들하고 다르다. 뭔가 씹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식사할 때도 이렇게 좀 저항이 생겨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막
봐서 내가 알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평소에 주의 깊게 보시고 네. 방학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어린이 주걱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밑에 이가 돌출되면 참 보기에도 지금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아이 딱 네네. 본인이 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저게요 그러겠어요. 음식 씹기 힘들면 아이 성장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네네.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럼요. 네, 소화시키기 네. 힘들어지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경우들인데 밀어서 될 게 있는가 하면 빨라서 좋은 것도 있으니까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빨리 아이들의 진단 한번 해보시고 네. 자, 오늘 어린이 주걱턱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예, 해운대 뉴욕 스마일 치과의 박현정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사연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메디 팔투쇼 쇼! 함께 하셨습니다. 네. 특히나 그 자기의 얼굴에 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이가 같이. 근데 사실은 저도 네. 어머님이 네. 부정교합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걱턱 이렇게. 진짜요? 네, 어머님이 저희.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두려웠겠네. 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 저게 도움이 됩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활 습관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난 예를 다행이야. 정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 눈, 코, 입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괜찮은 게 없어요. 다행히 이 골격이 다행히 괜찮은데 이게 얼마나 천만 달인데